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전부터 정말 나누고 싶었던 그 덴마크의 그 유명한 동화 작가 안데르센의 생애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인물의 생애와 이제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좌절과 그리고 어떤 극복의 과정들을 겪었는지를 알아나가게 된다면,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알아나가게 된다면 타인의 다름과 다양성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폭이 넓어지실 테고요. 또한 나만 인생이 힘든 게 아니라 다 같이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더 힘을 얻고, 그리고 또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실 거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안데르센에 대한 생애 나눠보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뭐 지루하거나 막 재미없지는 않을 거예요. 이 사람도 생애도 결코 이제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고 무언가 교훈을 얻고 도움이 되는, 그래서 삶의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데르센은 1805년 이제 덴마크 태생이고요. 집이 원래 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구두 수선공이셨는데 안데르센이 11살 때쯤에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면서 이 가족 전원이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불행한 환경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초등학문까지도 제대로 잘 교육을 받지 못해요. 이게 또 어떤 문제를 발생을 시키냐면, 원래는 안데르센은 10대 때부터 무용수가 되고 싶었었던, 배우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막상 이제 그걸 시도를 하니까 기초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발음도 어눌했고, 그리고 이제 외모까지도 사실은 안데르센이 평생 이제 컴플렉스이기도 했는데 외모가 좀 추했어요. 그래서 배우로서의 길을 이제 완전히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평가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안데르센은 이제 자살 시도까지 하려고 하는 아주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삶의 이제 형태를 보시면, 안데르센이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졌고 엄청난 동화들을 썼기 때문에 이제 성공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안데르센 역시도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는 거,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거. 그래서 불우한 가정에서 무조건 극복하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너무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10대 때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이거 아니면 난 안 되겠다라고 싶을 만큼 너무 하고 싶었던 뭐 무용수 혹은 배우의 길이 좌절이 되자 이 사람조차도 내 인생을 살아야 되나라는 고민에서 이제 자살 시도까지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어떤 귀족이 도움의 손길을 내서 너가 글을 쓰는데 재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후원을 해줄 테니 이제 교육을 받아봐라 해서 라틴어 교육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문인으로서의 길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 어떤 교육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데르센은 이제 본인의 마음에 있던 어떤 고통과 여러 가지 것들을 글로서 이제 표현하기 시작하는 길을 걷게 되는데요. 이제 또 여기서 또 안타까운 점이 또 한 가지 또 작용을 해요. 안데르센은 집이 가난했고, 그리고 이제 추남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필 또 성격까지도 굉장히 섬세하면서도 좀 우울한, 그리고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함부로 상대에게 아주 이제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하고, 진취적으로 이렇게 뭔가 좀 행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똑똑한 느낌을 주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족의 후원을 받은 학교에서도 그 교장이, 하필 교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치열하고 이제 상승 욕구가 강하고 이제 출세 지향적인 어떤, 그래서 굉장히 군대시로 강압적으로 너희는 여기서 도태되면, 이런 교육 과정에서 탁월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면 형편없는 인물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겁을 주면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시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안데르센은 지적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교장 선생님께 찍혀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습니다. 안 그래도 감수성도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이 그런 독한 말들을 막 듣게 되니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60살이 되었을 때조차도 악몽으로 그 교장 선생님이 나오게 되는 어떤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안데르센이. 그만큼 좀 나약하기도 하고 좀 여린 사람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주 순수한 사람이었죠. 아무튼 계속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 어떤 고통을 겪게 되냐. 안데르센은 참고로 평생 독신으로 살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독신으로 살고 싶었던 거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프로포즈들을 다 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소극적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좋아했으면 글을 써서 이제 몇몇 이제 표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좋아했던 사람에 대해서 편지글로 정말 구구절절하게 썼지만 단 2줄밖에 안 되는 거절문을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당합니다. 잔인하게 거절을 당하게 돼요. 근데 제가 주성치 얘기 때도 좀 비슷한 얘기 했을지 모르겠지만 거절을 하더라도 그렇게 잔인하게 반응하는 것은 좀 예의가 아닌가. 아무튼 안데르센이 또 이제 상처를 받죠.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치 아픈 조개가 이제 그 진주를 품게 되잖아요. 안데르센은 그런 사랑이 좌절이 될 때마다 이 순수한 감수성 지닌 사람이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게 될 때 또 얼마나 또 가슴이 여리고 이제 섬세하면서 혼자 끙끙 앓으면서 이렇게 좋아했겠어요. 그거를 이제 글로 표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번역에 따라 좀 제목이 다르지만 그 든든한 양철 병정, 뭐 내용 나시나요 혹시? 한쪽 다리가 양철 그 이제 만들어진 이제 장난감 병정들이 있는데 유독 하나의 병정만 다리가 한쪽이 없죠. 재료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애들이 가지고 놀면서 이제 무시하죠. 이제 불구 같은 이제 그런 병정이다. 근데 이 장난감 병정이 그 옆에 있던 무용수 인형을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무용수 포즈를 차고 인형을 속으로 또 이제 막 짝사랑을 엄청 하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 이 장난감 병정이 다리가 한쪽이 없다는 이유로 이제 버립니다. 사실 안데르센이 추남이고 자기가 특별한 재능도 없는 그런 어떤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그런 불구의 모습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 병정의 모습으로. 그래서 하수구에 떨어져서 이제 뭐 온갖 그 산한 쥐들과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큰 물고기 먹히기도 하면서 어떤 우여곡절을 겪고 돌고 돌다가 시장에서 뭐 어떻게 발견되고 이렇게 하다 뱃속에서 인형이 나오고 하면서 이렇게 다시 아이들에게 돌아와요. 그 병정 인형이. 근데 그 아이들이 뭐 그 장난감 병정이 자신들이 버려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모른 채 이제 툭 화롯가에 그냥 너무 쉽게 버려버리죠. 그리고 그 장난감 병정이 녹아서 불타면서 자신이 녹을 때 그 자신이 짝사랑하는 무용수 인형을 계속 바라보죠. 이때 바람에 이 무용수 인형이 날아가면서 화롯가에 툭 떨어지게 되고 두 사람이 녹아서 만들어진 형태가 이제 하트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사랑. 그러니까 제가 안데르센의 애절한 마음이 담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했다. 사랑만큼은 남을 거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작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또 그 이후에도 몇몇 역시 또 프로포즈를 했지만 거절을 계속 당하게 되고요. 또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인어공주 아시죠? 인어공주. 그래서 인어공주가 두 다리를 얻은 대신에 왕자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두 다리를 얻은 대신에 이제 말을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그 왕자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것, 곧 자신이 역시 너무 사랑하는데 상대방에게 자신의 사랑이 전달될 수 없는 그 상황을 너무 애절하게 표현을 했고 나중에 이 인어공주가 살 수 있었지만 왕자를 죽여야지 살 수가 있게 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도저히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그 거품으로 흩어져 버려서 죽게 된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죠. 아무튼 안데르센은 주변에서 굉장히 무시도 많이 당했고 추남에다가 별 볼 일 없었고 또 대화에 있어서도 위트가 있고 막 재미있는 타입은 아니었었나 봐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마침내는 그 미운 오리 새끼라는 대작을 통해서 이제 명성을 얻게 되고 이제 출세 가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도 물론 이 사람은 좀 어딘가 좀 우울한 감이 있고 소극적이고 캐릭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직접 대면을 했을 때 이제 그렇게 매력적인 인물로서 비춰지지는 못하게 됩니다. 뭐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지만 좀 뭔가 지루한 거죠. 어쨌든 그 미운 오리 새끼처럼 마침내는 자신도 이제 그 별 볼 일 없지만 이제 날아오를 거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표현을 이렇게 너무도 잘 한 것이죠. 안데르센의 이제 고생은 근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동화를 보면은 막 요정들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요정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비난들, 너무 사람들을 상상 속에서 잡아두게 해가지고 비현실주의적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또 막 이제 싫어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는 이제 그 덴마크의 이제 왕족들까지도 인정하게 되는
이제 대작의 작가로서의 이제 그 성공을 이루게 되죠. 물론 본인은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의 성향상 정말 순수하고 간절한 사랑을 이루고 싶은 어떤 그 간절한 어떤 욕망은 있었던 것 같지만 그건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세계인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되는 그 글을 통해서 너무도 진솔하고 순수한 작품들이었으니까 글을 통해서 이제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별 볼 일이 없어서 주변 사람들의 무시를 받고 주목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안데르센은 그나마 이제 대중들의 어떤 인정을 받긴 했지만 그것조차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험이나 여러 제도로서 측정할 수 없는 여러분 고유의 어떤 가치가 있어요. 가장 소중한, 그리고 어떤 소중한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굉장히 유익하고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항상 좋은 마음을 품으시고 이제 남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또 이제 최대한 즐겁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역시 인생은 누가 살아도 쉽지는 않았다라는 것. 다 같이 어려워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